최근 아파트 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대출은 어려운데 금리는 높아지고, 건축비는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다 보니 요즘 많은 분들이 건축 투자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시기야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최근의 건축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맞는 현실적인 건축 사업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사무소와 타스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수익성,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하여 최근 상담하고 있는 사례에서 느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 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업에 공동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즉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려는 경우, 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 대하여 당사와 공동 투자 및 업무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이나 가성비나 사업성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이지만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것으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적어도 과거처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두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잘 잡아도 10년 뒤에는 2배, 3배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 속에서 갭투자, 재건축, 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물론 요즘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 현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최근에는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합니다. 즉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고, 또 전세에 많은 돈을 묶여두려고 하지 않는 데다 투자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지방 소멸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로 월세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즉 현금 흐름 중심의 수익 모델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집을 사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시대에서 공간을 운영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넘어서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목돈을 묶어두는 전세보다 소액으로 월세를 내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큰 전세보다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건축과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얼마에 사거나 싸게 지어서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근 민간 건축시장 상황과 분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극도로 위축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2022년부터 급격히 오른 금리와 함께
건축비가 동반 상승해서 민간 건축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통계청과 건설업계 자료를 보면 민간 건축 허가 건수는 2021년 피크를 찍은 이후 2년 새 30 내지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착공 건수와 사용검사 건수는 더욱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건축비 급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불과 4, 5년 전과 비교해도 건축비가 30 내지 50% 이상 오른 현장이 허다합니다. 예전에 3억 원이면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을 지금은 5억 원이 들어야 짓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와 금융비용 부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는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데다 기준금리 마저 3%대를 유지하면서 PF 대출 금리는 8 내지 1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출이 막혀 공사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 1년만 공사가 진행되어도 이자만으로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성 계산이 전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양과 전세 등 임대 시장의 침체도 큰 원인입니다. 신축을 해서 분양이나 전세 또는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과 전세가 나가지 않는 건물이 속출하고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 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분들은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는 신축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수익성 건축 사업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해야만 수익이 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물론 신축이 갖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계 자유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세입자들도 새 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대지 200평, 연면적 300평짜리 소규모 임대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만 계산해도 공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기준으로 거의 30억 원은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인허가비, 금융비용,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을 합산하면 35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과연 이 투자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준이 건축비 상승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축은 시간도 문제입니다.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비용, 그리고 준공 후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의 공실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투자 회수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웬만한 땅에 지을 만한 건물은 다 지은 상태의 코로나 이후 업무용이나 근생용도의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신축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건축 전략은 바로 있는 것, 즉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노후화되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도로 방치된 건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상가, 쓰임을 다한 공장, 특히 모텔, 구형, 오피스 빌딩 등이 수없이 많아 이런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런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리모델링과 용도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비용이 신축 대비 훨씬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구조체 즉뼈대를 살리면서 내부만 바꾸거나 외관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사비가 신축 대비 무려 30 내지 50% 수준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대지 구입에서부터 설계, 건축허가, 공사, 사용 승인까지 최소 2 내지 3년이지만 리모델링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외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허가 등 절차도 간단하고 특히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실이 장기화된 2층 상가를 카페나 공유 오피스로 바꾸거나 낡거나 사업성이 떨어진 모택 등을 임대형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나 1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은 매우 유망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사점이 큽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 내지 30년 앞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 침체를 경험했는데 이때 살아남은 건물주들의 공통점은 리노베이션과 용도 변경을 통한 임대 수익 모델 전환이었습니다. 낡은 사무실을 쉐어하우스로, 오래된 상가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에서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리겠는데 용도 변경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등 여러 법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시작했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런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도별로 요구되는 주차 대수, 소방 설비, 피난 동선 등 건축물마다 건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5번째로 경매나 공매를 활용한 임대형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로의 용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매나 공매를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을 만한 기존 건물을 경매 또는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한 뒤 임대형 기숙사 등 원룸형 소형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축 부동산 전략으로 먼저 왜 경매 공매인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경매 물건이 대폭 증가하고 유찰이 반복되면서 감정가 대비 50% 내외 수준에서 낙찰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건축적인 문제, 즉 사용 승인이 안 났거나 불법 건물,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한 건물은 낙찰가가 거의 40% 수준까지 내려간 건물이 많은데 바로 진입 원가를 낮추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올리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노려야 할까요? 대학교 인근의 노후 건물, 오래된 여관이나 모텔, 공실이 많은 일반 오피스, 건물, 비어있는 상가, 건물 등이 주요 타깃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현재 용도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방치되어 있지만 임대형 기숙사나 고시원 등 원룸,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임대형 기숙사가 유망할까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는 항상 부족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20 내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주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공단 근처의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 임대형 기숙사, 즉 학교 밖이나 역세권, 공단 근처에 있지만 원룸처럼 운영되는 임대형 기숙사나 고시원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거점 국립대 주변, 전철역 주변에서 이 수요가 두드러집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일반 원룸보다 저렴한 비용에 식사나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기숙사형 주거를 선호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개별 세입자 관리보다 기숙사 방식으로 운영하면 관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인근에 구형 모텔이 경매로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감정가 10억 원짜리가 3번 유찰되어 5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 2억 원을 투입해 총 투자금 7억 원으로 30실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각 방의 월세를 50만 원만으로 잡으면 30실 만실 기준 월 1,500만 원, 연 1억 8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공실률 10%를 감안해도 연 1억 6천여만 원 수준이며 이는 투자금 대비 약 17%의 수익률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이나 단순 월세 임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는 반드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문제나 말소되지 않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낙찰 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특히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건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무사 특히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은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현재 용도와 원하는 용도 간의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주차 기준은 충족되는지, 소방법 요건은 어떤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지 선택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취득해도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학교, 대형 병원, 산업단지 인근처럼 1인 가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지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6번째로 건축종합 에이전트인 당사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임대형 기숙사, 상가주택, 꼬마 빌딩, 오피스텔 등의 설계와 건축,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증축 등 기존 건물의 재활용 사업 관련된 에이전시, 특히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미사용 승인, 용도 변경, 증축, 불법 건물의 양성화 사업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 전문 에이전트로 그동안 이러한 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설계와 건축을 비롯하여 건축 및 부동산 기획, 입지 분석, 사업성, 검토, 금융 및 세무 등 건축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공동투자와 공동사업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즉, 1. 폐업한 모델이나 노후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 2. 특히 경매나 공매 물건 중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제안에 관하여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건축종합 에이전트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요즘과 같이 막연한 시기에는 무슨 건축 사업을 할까 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두 번째로 최근 민간 건축 시장 상황과 분위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는 신축 시대는 지났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네 번째로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답이란데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다섯 번째로 경매나 공매를 활용한 임대형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로의 용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로 건축종합 에이전트인 당사 소개와 함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공동투자와 사업 제안들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